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아주 보면은 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 공원에서는 그래도 집 안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자연의 공기를 마시면서 오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인수인계라는 테마를 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좋은 직장인가 안 좋은 직장인가 하는 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 분야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인수인계가 원만하게 잘 되는 회사는, 직장은 좋은 직장이다. 일단 인수인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회사는 가보면은 전임자가 무슨 도망가듯이 이렇게 막 인수인계서도 작성하지 않고 후임자한테 인계도 하지 않고 그냥 달아나 버립니다. 이건 사실 보면은 몇 년간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조직에 처음에 있었다면은 끝을 잘 마무리하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게 본인도 그렇고 그 직장이 좋은 직장이 리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후임자에게 제대로 잘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고 자기가 당당하게 이렇게 나가면은 그 개인도 그렇고 그 조직에 남아있는 사람, 인계받는 사람도 한 단계 더 말하면 높은 차원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좀 사소한 것 같지만은 업무 인수인계 하는 부분은 역시 이게 가장 이 업무에서 기본이 되면서 그게 또한 중요한 어떤 좋은 직장, 또 그 다음에 후임자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충분히 어떤 요소가 된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대개 직장의 사장님들 이런 부분하고 한번 인터뷰를 해보면은 대개 보면은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거죠, 사람. 우리가 보면은 흔히 말하면 이 현장에서 변수를 일으키는 요소를 네 가지로 보통 생각합니다. 4M이라는데 Man, Machine, Material, Method 이렇게 해가지고 4M, 거기다가 어떤 경우는 머니가 있으면은 5M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잘 관리하면은 좋은 직장, 좋은 현장이 된다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 맨이 제일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경영이라고 하는 말도 관리라는 말도 매니지먼트하는 게 이게 맨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서양에 있는 오래된 전통 있는 이런 나라의 회사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좀 더 보완해야 될 거, 배워야 될 점이 뭔가 보면은 우리는 직원들 뽑을 때 사람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성이고 사람 됨됨인데 이런 부분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기술자라 하더라도 사실 구글에서 지난번에 임원을 뽑을 때 삼성에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이 삼성에 입사를 해서 경력을 쌓아서 그 역사학을 전공을 바탕으로 해서 구글에 임원으로 발탁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역시 다르다. 우리하고는 다르다. 구글의 특히 IT 기업인데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을 뽑았다고 하는 거죠. 그건 사례가, 유명한 사례가 있어서, 있는데, 그 부분은 뭔가 하면은, 결국은 어떤 회사든지 간에 인문학적인 소양 부분이 중요하고, 거기다 인성 부분을 상당히 많이 본다는 거죠. 인성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기술이나 기능이나 혹은 다른 어떤 재주나, 혹은 이런 게 특별히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어떤 조직에서도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는데 사람 됨됨이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조선시대에 500년 조선시대 때 보면은 그 부분이 뭡니까? 성리학에서 늘 강조하는 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이런 게 항상 바탕에 깔려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주어지는 일을 하고 성과를 내고 하는 거지.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기능만 가지고 기술만 가지고
이렇게 그 회사에서 오랫동안 성장하는 그런 개인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중소기업 사장들 만나보면은 사장님 저희는 그 참 사람들을 제대로 잘 볼 줄 몰라서 뽑을 때는 참 이렇게 서로 면접도 보고 이렇게 해서 뽑는데 나갈 때는 말도 없이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 개인도 문제고 그런 사원을 뽑았던 그 직장도 회사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잘 옥석을 가려서 사람을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두고 과제고 앞으로는 그래서 그 서양에서는 보면은 애플이나 구글 이런 데서 한국의 기업들 삼성이나 뭐 LG나 보면은 너무 그게 그 기술자들 뽑을 때 너무 기능이나 기술이나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흔히 말하면 스펙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보면 나오는 그 어떤 프로세스나 제품이나 이 아웃풋에 보면은 그런 어떤 인성적인 부분이 생각이 많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비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면은 사실 하드웨어 이전에 그 소프트웨어 부분 그게 결국 모든 것들은 뭡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거든요. 사람의 안전, 사람의 건강, 사람의 어떤 편리성 이런 것 바탕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토해시하고 기술적으로나 기능적으로 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사고가 막 터지고 사용하다가 부주의해서 뭐 어떤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치가 나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막 저는 옆으로 좀 빠졌는데 그러면 인수인계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이래 보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인수인계서 이렇게 하고 거기 관련된 파일 이런 건 이제 작성해서 넘기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넘겨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이 자기가 근무를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경험 사례 이런 것도 동시에 알려주는 거 전달해 주는 게 이게 사실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 보면은 그 파일 안에 다 있고 인수인계서 읽어보면 돼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인계를 받는 사람은 이 분야에 생소한 사람일 수가 있다. 그랬을 때는 이게 보고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자기의 경험 요소를 같이 이야기해주고 다시 그 일을 하게 된다면은 그 실패한 사례 좀 더 잘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는 한다면은 다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거 직원들의 어떤 보면은 그 디테일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직무를 하는 그 직원들의 장단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해서 전달해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분야는 어떤 분야를 더 육성하고 어떤 분야를 더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잘 리더로서 우리 직원들을 다스릴 때 이럴 때 각 개인마다 개성이나 특성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거의 맞춰가지고 잘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그 어떤 리더는 어떤 게 리더가 훌륭한 리더냐면은 그 나무의 결을 잘 다루는 그 대목수처럼 이렇게 해야지 마구잡이로 나무의 결도 무시해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말하면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어떤 개성이나 특성이나 장점이나 단점을 무시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되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나 혹은 한 분야에 오래 있던 사람들이 되게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위에서 뭐 지시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만나. 혹은 우리는 그 개인들이 다 이렇게 보면은 개성도 중요하지만은 회사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탑다운식으로 이렇게 해 나가지 않은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낭비적인 요소라든지 달성률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데 그 인터뷰를 해보면 사실은 앞으로 세계는 어떠냐면은 흔히 말하면은 큰 조직에서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형태. 그 나라에서 어디 보면
어떤 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형태. 뭐 대량 생산해서 그냥 우리게 좋으니까 쓰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는 거의 맞춤형으로 간다고 봤을 때에 그 일도 개인에게 맞게끔 이렇게 그 리더십을 발휘하면은 훨씬 더 능률이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과거의 어떤 그 관행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건 참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리더십, 리더로서의 어떤 그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아까 나무 결을 살펴서 나무 결대로 이렇게 하는 목수가 우리가 대목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대목수와 같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특성이라든지 개인의 장점 단점을 다 파악을 해서 그 개인에게 맞는 처방을 내리고 그걸 관리해주고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역시 중요한데 그런 부분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어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앞으로 발생할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충분하게 자기 생각을 전달하고 예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일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뭔지 해결하는 이슈와 해결하지 못한 이슈 그에 대한 방법론은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고는 우리 조직이 이 회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위상이라든지 조직의 장단점이라든지 조직의 미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는 상당한 부분 말하면 대부분의 잘된 어떤 잘못된 조직에서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아까 보냈지만 인적 부분에 변화가 너무 커서 이게 드랍되는 거거든요. 일이 일시 중지가 된다든지 일이 일시 말하면은 지연된다든지 일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돌아간다든지 이런 건데 이게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임자 부담도 훨씬 더 일의 효과나 효율을 올리는 그런 어떤 이 전환점이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인수인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나 혹은 조그만 조직이라도 혼자면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함으로써 아까 전에 변화 요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에 의한 어떤 변화, 변동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고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것이 그 개인이나 회사 전체의 인사조직이나 이런 데서 생각할 문제고 특히 회사의 그 대표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강구했다면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만 잘 돼 있다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일은 시작하기 전에 끝나 있다. 이미 일은 시작하기 전에 잘 되고 못 되고 하면 이미 결정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관계되는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보다 더 중단 없는 전진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